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NHK에서 방송된 한국 영상 때문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일본 언론인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취재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유명 영화 감독이 결국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시 야마모토입니다. NHK 국제부 기자로 일하는 저는 그동안 중립적인 시각으로 양질의 보도를 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단, 딱 하나의 국가를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한국입니다. 물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기사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동료 마사키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와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희 나라의 인기 배우 아키라 사토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기 토크쇼에 출연해 최근 한국 여행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 사토는 한국에서 단지 일본인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카페에서 일본어로 대화하자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그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들이 그를 피하거나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은 여전히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나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같은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유력 언론사들도 한국의 반일 정서와 일본인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고 마키노 편집장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집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이 논란을 우리가 직접 취재해야겠어. 한국에 가서 실상이 어떤지 확인해와.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에게 한국행을 지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키노 편집장은 제가 한일 관계 기사를 여러 번 다뤘고 국제 뉴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취재의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키라 사토의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보편적인 경험인지 확인하고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취재해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거절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지시를 거부했다면 앞으로의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TV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뉴스가 방송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비춰졌고 플래카드와 구호 격앙된 표정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히로시, 명심해라. 한국인들은 일본을 증오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셨을 때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아. 어머니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대체 왜들 우리를 미워하는 나라의 드라마를 보는 거니? 한국에 가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할 텐데. 식탁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지만 곧 친구들 사이에서 그 아이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조선인과는 어울리지 마라고 말했고 당시 저는 그 말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NHK에 입사한 후에도 이러한 편견은 지속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일본 중심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 번은 선배 기자가 제 기사를 검토한 후 이건 너무 편향되어 있어라고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을 자각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저는 한국의 입장보다 일본의 주장에 더 공감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의식 중에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글이 흘러갔습니다. 편집장이 균형 잡힌 보도를 요구할 때마다 속으로는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균형을 맞추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예약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망설였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행이라는 생각만으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취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가르침, 학창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 이 모든 것이 제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선입견을 형성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헤드폰으로 한국어 기초 회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발음이 제 입에 익숙하지 않았고 일본인 억양이 드러나면 더 노골적인 차별을 받게 될까봐 우려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켄지 타나카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여행 가방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출발 준비는 다 됐어? 난 정말 기대돼. 한국 음식, 특히 치즈 닭갈비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 켄지의 순수한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우리가 환영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아키라 사토의 경험은 잊지 않았겠지?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모든 한국인이 일본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 아닐까?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말이 일리는 있다고 속으로 인정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형성된 편견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편집장실에 들렀습니다. 마키노 편집장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아키라 사토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현재 한일 관계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거야.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마.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과연 제가 편견 없는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아키라 사토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말한 대로 차별을 경험했다면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켄지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약 2시간 후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제가 경험하게 될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키라 사토가 묘사한 것처럼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켄지의 기대처럼 새로운 발견과 경험의 장소일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눈앞에 펼쳐진 공항 시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규모가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는 세계 어느 선진국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일본보다는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부터 그런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일본 여권을 제시하며 내심 긴장했지만 심사관은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영어로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물었습니다. 취재 목적이라고 대답하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을 뿐 불편한 시선이나 태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입국 절차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차별받는 느낌은 전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키라 사토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계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 환전소에서 일본 엔화를 한국 원화로 교환했습니다. 환전 창구 직원도 친절한 미소로 응대했고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을 때 공항 안내 요원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영어와 기초적인 일본어를 섞어가며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가 가장 편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곳곳에 일본어 안내문도 설치되어 있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동안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청결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탑승 과정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차 내에 들어서자 깨끗한 좌석과 최신 설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보다도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정비된 도로 그리고 점점이 보이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켄지는 창밖 경치에 감탄하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도는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운행되었고 각 지역에서의 안내 방송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키라 사토가 언급했던 차별적인 모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더욱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그 웅장한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 그리고 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교량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은 제가 알던 한국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예상보다 훨씬 원활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영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 도심을 직접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켄지는 취재 자료를 정리하겠다며 호텔에 남기로 했고 저는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활기 넘치는 서울의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과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을 구경하며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열어보았지만 한글로 표기된 장소명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찾으려는 찰나 갑자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말을 건네는 청년에게 명동으로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탓인지 무의식적으로 일본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순간 경직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청년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보여주며 현재 위치와 명동까지 가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친절한 대응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키라 사토의 경험담을 떠올리며 경계했던 마음과는 달리 이 청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지하철역에 무사히 도착했고 명동행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작별 인사를 건네며 즐거운 서울 여행 되세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활기찬 쇼핑 거리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장품 매장, 의류 상점,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한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부야나 신주쿠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향기에 이끌려 한 포장마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것질거리를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 특히 떡볶이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것 주세요 라고 영어로 말하려다가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일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이거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떡볶이 위에 어묵 한 조각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이런 친절함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인에게 차갑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며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태도에서 적대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계속 거닐며 현지인들과 몇 차례 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한국인들의 태도는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명동 중심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아키라 사토가 묘사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나?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해 들어온 이야기들, 학창시절의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켄지에게 연락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호텔 데스크에서 추천받은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넘쳤고 식당들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굽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친절하게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가 함께 적힌 메뉴를 보며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종업원이 숯불 그릴에 불을 피우고 물었습니다. 고기 구워드릴까? 켄지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직원이 도와준다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업원이 고기를 굽는 동안 테이블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등 1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의 이자카야에서도 작은 반찬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반찬이 무료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종업원은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비워진 반찬 그릇을 보더니 자발적으로 리필해 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문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자 종업원은 가위로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고기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과 마늘, 고추를 함께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종업원의 조언에 따라 쌈을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맛에 감탄했습니다. 풍미 가득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 쌈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켄지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야키니쿠보다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의 조리법이 고기의 풍미를 더 잘 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업원은 수시로 와서 고기를 뒤집어주고 익은 고기를 가위로 잘라 주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의 식당과는 다른 종류의 환대였습니다. 켄지가 소주를 주문했고 함께 한 잔씩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취재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이 점차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들이 제 내면에 자리 잡은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녀의 미소 가득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아키라 사토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 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모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할 리 없어. 사람마다 다르고 대부분은 친절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너무 강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 한 곳을 방문해 한국 청년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와 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궁금했는데 기사님은 15년 전 오사카에서 3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일본인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사님은 저희가 취재차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 흥미롭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NHK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시는 기사님의 친절함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남산타워의 야경을 강조하시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방문하면 더 좋을 거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즐거웠습니다. 기사님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죠. 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사님도 일본에서 좋은 추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기사님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좌석에 떨어뜨린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을 확률이 높지만 외국에서 그것도 전에는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니 감동이 더 컸습니다. 기사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며 떠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켄지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로 향하는 길,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면 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불안과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 사토의 경험은 어쩌면 불운한 우연의 일치였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정문에 도착해 취재를 준비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흘간의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NHK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동료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키라 사토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이 아직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키노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취재였어. 특집 방송을 준비하자. 며칠 후 저는 NHK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행자는 제게 예상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마모토 기자님, 한국에서 일본인 차별을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가기 전 한국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다른 답변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지만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음식,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취재 영상이 나가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친절한 청년, 포장마차 아주머니, 삼겹살집 종업원, 정직한 택시기사님.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말인가?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다고? 일본 언론이 항상 왜곡해서 보도했나? 나도 한번 가볼까? 예상대로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송국이 한국에 매수된 것 아니냐? 특별 대우받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전달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마키노 편집장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지, 미디어와 주변 환경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음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하며 편견을 깨는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아니, 내가 만난 한국은 따뜻한 나라였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입견을 넘어서 마이너스 직접 경험한 진짜 한국. 기사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오랜 편견을 깨트려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번 취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이웃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뉴스가 아닌 직접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변화시킨 귀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